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기억, 3의 음의 제곱근은 루트 마이너스 3이다. 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니은, 루트 25는 5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제곱근 16은 4이다. 제곱근 16은 루트 16과 같게 되므로 이것은 4가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니을,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근은 3이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이므로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니을은 틀린 표현입니다. 니음, x제곱이 a와 같으면 x는 루트 a이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x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어야 맞습니다. 니음은 틀린 표현이죠. 문제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없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은 순환소수죠. 분수로 고쳐본다면 9분의 27에서 2를 빼면 25가 됩니다. 9분의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25인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와 같습니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겠죠. 0.049는 1000분의 49와 같은데 이것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0분의 49가 됩니다. 1000이 10의 세제곱이므로 이것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6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겠죠. 36분의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3과 같겠죠. 이것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4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가 됩니다. 루트 안에 45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없는 수는 0.049하고 45 두 개가 되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루트 294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4를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294는 7로 나눌 수 있으므로 7 곱하기 7, 4, 28, 14니까 7이 14, 42는 7 곱하기 6, 6은 2 곱하기 3이 됩니다. 294x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에 x를 곱한 것이 됩니다. 루트 294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294x가 제곱수가 되어야 하고 제곱수는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x에는 2 곱하기 3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제곱수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x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수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은 6,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은 24가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루트 48a와 루트 52-a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루트 48a에서 48은 16 곱하기 3과 같으므로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a는 2의 4제곱 곱하기 3에 a를 곱한 것이므로 a에 들어갈 수는 3 곱하기 정수의 제곱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루트 52-a가 정수가 된다고 한다면 52-a가 정수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겠죠. 52-a는 0, 1, 4, 9,
16, 25, 49가 되어야 합니다. A에 들어올 수는 52, 51, 48, 43, 36, 27,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A가 3 곱하기 정수의 제곱의 형태를 만족시킨다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3, 27, 4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는 범위에 맞는 A 값을 대입해주면 가장 편리하겠죠? A가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A의 제곱은 16분의 1이 되고 루트 A는 루트 4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더 커야겠죠? 1번의 대소관계는 틀렸습니다. 2번 A는 4분의 1이고 A분의 1은 역수가 되므로 4가 됩니다. 오른쪽이 더 커야겠죠? 2번의 대소관계는 틀렸습니다. 3번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 되고 그 역수는 2가 됩니다. 오른쪽이 더 커야겠죠?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루트 A분의 1은 루트 4분의 1의 1이므로 이것은 2가 됩니다. A의 제곱은 16분의 1이므로 역수를 하게 되면 16이 되겠죠? 오른쪽이 더 커야 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A분의 1은 4분의 1의 역수이므로 4가 되고 루트 A분의 1은 아까 루트 4분의 1분의 1이 2였기 때문에 왼쪽이 큰 게 맞겠죠? 5번의 대소관계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2x, 루트 3x, 루트 5x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100개에서 유리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여 빼면 되겠죠. 먼저 루트 2x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안을 제곱수로 만들어야 하므로 x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겠죠.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 곱하기 7의 제곱까지 가능합니다. 그 개수는 7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루트 3x가 유리수가 되려고 한다면은 x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3 곱하기 제곱수의 형태가 와야 합니다.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이 와야겠죠. 그런데 3 곱하기 5의 제곱은 25에 3을 곱하면 75가 되고 3 곱하기 6의 제곱은 108이 되니까 넘어가죠. 5의 제곱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개수는 5개가 되겠죠. 세 번째, 루트 5x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x에 들어갈 수가 5 곱하기 제곱수의 형태가 와야 합니다.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수가 들어오겠죠. 쭉 가서 5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게 되면은 16 곱하기 5가 80과 같으므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5 곱하기 5의 제곱은 125가 되므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100에서 7과 5와 4를 더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7하고 5하고 4를 더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8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84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유리수의 제곱근은 항상 무리수이다.
제곱수가 온다면 그 제곱근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내변의 길이가 무리수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무리수이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무리수인데 둘을 곱해서 루트 안에 제곱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넓이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겠죠.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의 곱은 항상 유리수이다. 유리수끼리 곱하면 항상 유리수가 되는 거 맞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유리수일 수 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말하죠.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모든 유리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0의 제곱근은 1개이고 음수의 제곱근은 그 개수가 0개가 됩니다. 5번은 틀렸죠.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 그리고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고 합니다. 원과 수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용한다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빗변의 길이를 구해본다면 밑변이 1, 높이가 2이므로 뒷변 B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을 때 그 길이가 루트 5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점이 2가 되고 Q의 좌표는 2로부터 루트 5만큼 왼쪽에 있는 점, P의 좌표는 기준점 2로부터 루트 5만큼 오른쪽에 있는 점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5이다. 맞습니다. BQ의 길이는 2로부터 Q의 좌표 2-루트 5를 빼면 되므로 2-2 플러스 루트 5가 되면서 루트 5가 됩니다. 2번은 맞는 표현이죠. 3번, P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5이다. 맞습니다. 4번, Q의 좌표는 2-루트 5이다. 맞습니다. 5번, 선분 A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Q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 1로부터 Q의 좌표를 그대로 빼면 되므로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그럼 1-2 플러스 루트 5가 되므로 이것은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BC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바꿔봐야겠죠. A는 루트 169분의 5이므로 13분의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는 3분의 루트 5, C는 루트 100분의 125인데 이것은 10분의 루트 125라고 나타낼 수 있고 루트 125는 5 루트 5가 되므로 10분의 5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2분의 루트 5라고 볼 수 있겠죠. 분자가 전부 루트 5인데 분모가 커지면 그 수가 가장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가 제일 작고 A보다 B가 크고 그리고 B보다 C가 큽니다. 문제에서는 A, B, C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므로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이 계산을 했을 때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14분의 4 곱하기 3 루트 7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본다면 곱하기 5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7과 루트 14를 약분하게 되면 루트 2가 되고 그럼 이 식은 5 루트 2분의 12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모를 유리화해 준다면 분모 5 루트 2에 루트 2를 곱하고 분자 12 루트 3에도 루트 2를 곱해야겠죠. 그럼 5, 2, 10분의 12 루트 6이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은 5분의 6 루트 6이 됩니다.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기하분수가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m이 5가 되고 n이 6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5와 6을 곱하면 30이 됩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30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루트 32, 루트 18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본다면 루트 18하고 루트 32를 곱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루트 18이 3 루트 2, 루트 32가 16 곱하기 2이므로 4 루트 2를 곱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12 곱하기 2니까 24가 됩니다. 넓이가 2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4라고 할 수 있겠죠? 루트 24는 2 루트 6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의 제곱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값으로 바꿔야겠죠. 식을 바꿔본다면은 절대값 2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절대값 3루트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절대값 안에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2루트 2 마이너스 3은 루트 4, 2, 8 마이너스 루트 9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음수가 됩니다. 3루트 2 마이너스 4는 루트 3, 3은 9, 2, 18에서 루트 16을 빼는 형태이므로 양수가 됩니다. 절대값 안의 수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원래 있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절대값 안의 양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식을 계산한다면은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3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4가 됩니다. 간단히 하면은 7 마이너스 5루트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이 제곱근의 계산의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볼까요? 2루트하고 루트 5를 곱하면 10이 되고 루트 5와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루트 5가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20을 분배한다면 마이너스 3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100이 됩니다. 식을 정리해 본다면 10 마이너스 A 루트 5 루트 20이 2루트 5이므로 마이너스 6 루트 5 마이너스 10 그럼 10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루트 5만 남게 됩니다. 이 수가 유리수가 되려면은 루트 5 앞에 0이 곱해져야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과 같게 됩니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루트 11x-12y분의 22x 플러스 21y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정리해 본다면 분수의 형태이므로 크로스로 곱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2x 플러스 y와 3 곱하기 7x 마이너스 4y가 같겠습니다. 식을 전개하면 10x 플러스 5y는 21x 마이너스 12y와 같습니다. 이항을 하면 17y가 11x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루트 안의 식을 정리해 본다면은 루트 11x는 17y랑 같으므로 그대로 대입하면은 17y 마이너스 12y 분자에는 22x가 34y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34y 플러스 21y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루트 5y분의 55y가 되고 약분하면은 루트 11이 됩니다.
루트 11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이죠. 그러므로 루트 11의 정수 부분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3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도형은 넓이가 각각 3, 4, 12, 16인 정사각형을 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다른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맞추고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차례로 이어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주어져 있으므로 각각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 루트 4니까 2,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루트 16이니까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살펴본다면 먼저 첫 번째 도형은 루트 3이 4개 있는 것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두 변의 길이를 빼야 되니까 루트 3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을 2개 빼니까 루트 3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가 4개 있는 상태에서 역시 아까 뺐던 루트 3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2개를 빼야 되니까 2를 또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2 루트 3에다가 4를 곱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2를 빼게 되고 그 다음에 2 루트 3의 절반인 루트 3을 2개 빼니까 2 루트 3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4개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길이 2개를 빼야 되니까 2 루트 3의 절반 루트 3을 2개 빼니까 2 루트 3을 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8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그리고 8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16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2 루트 3, 2 루트 3, 4 루트 3 없애고 8 루트 3에서 루트 3을 2개 빼면은 6 루트 3이 남습니다. 그리고 8에서 2를 빼면 6, 6에서 2를 빼면 4가 되는데 16과 더하면은 20이 되겠죠.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6 루트 3 플러스 2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이 식을 전개한 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해당되는 항만 전개하면 되겠죠. x제곱을 만들려면 2x하고 마이너스 8x를 곱하면 됩니다. 2x하고 마이너스 8x를 곱하면 마이너스 16x제곱이 되겠죠.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x하고 3을 곱해서 2x 곱하기 3에다가 4분의 1과 마이너스 8x를 곱해서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x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이것은 4x가 됩니다.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6, x의 개수 4를 더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2x 플러스 a의 제곱의 전개식이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25일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해 볼까요? 4x의 제곱 플러스 2를 곱하고 2개를 곱하면은 4a의 x 플러스 a제곱 이 식이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25와 같게 됩니다. 먼저 b는 4라고 할 수 있고 a제곱이 25와 같은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는 5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4 곱하기 5는 20이 되므로 c의 값이 2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더하기 4 더하기 20과 같으므로
그 값은 2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29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cm인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3cm, 세로의 길이를 2cm 늘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가로의 길이는 A 플러스 3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A 플러스 2가 됩니다.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2를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식을 전개해 본다면 곱셈 공식 A제곱, 가운데에는 합이 옵니다. 5A, 그리고 상수항 부분에는 곱이 오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은 3이 있고 3의 제곱이 있고 3의 4제곱이 있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편리할 텐데 차가 없습니다. 없다면 만들어주면 됩니다. 3 플러스 1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1에서 앞에 3 마이너스 1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2와 같으므로 2분의 1을 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이 식은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역시 합차 공식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므로 3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3의 4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3의 4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합차 공식 2분의 1 곱하기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식은 2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4 마이너스 2루트 5를 제곱했을 때 a 플러스 b루트 5하고 같다고 합니다.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해 볼까요? 4의 제곱은 16, 2를 곱하면서 2를 곱하면 2, 4, 8, 그 다음에 2루트 5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를 제곱하게 된다면 플러스 20이 됩니다. 정리하면 36 마이너스 16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을 36, B의 값을 마이너스 1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본다면 36 마이너스 16이 되므로 그 값은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 0과 같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식을 변형해 볼까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일 때 x가 0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1, 우변은 0이므로 x는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은 x-7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은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다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더한 것이 되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이 7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한다면 7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럼 49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되므로 49에서 2를 빼면 47, 7을 더하면 5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x가 3-루트 7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에 3 마이너스 루트 7을 바로 대입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식을 먼저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7과 같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은 곱셈 공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7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2와 같으므로 이 뒤에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이 식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7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을 전개해 본다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1이 됩니다. 이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 A의 절반 2분의 A의 제곱이 상수항 81과 같아야 합니다. 그럼 4분의 A제곱이 81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제곱은 4 곱하기 81이 됩니다.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9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렇다면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9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B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B는 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9의 제곱을 다시 전개해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이 되므로 A값은 마이너스 18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18에 9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루트 안의 식을 정리해 볼까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4x를 뺀 것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여기에 4x를 더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루트 안의 식들을 각각 인수분해한다면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와 제곱은 절대값과 같으므로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이므로 여기서 1을 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은 음수,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됩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절대값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나오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다음 두 다항식 a, b의 공통인수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인수를 구해야 하므로 두 다항식 a, b를 각각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둘 다 공통부분이 있으므로 x 플러스 y를 라지 x로 치환해 볼까요? 그러면 a란 식은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됩니다.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런데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라지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a의 인수라고 하므로 이 식은 라지 x 플러스 2 곱하기 라지 x 플러스 m의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 그 다음에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2m의 형태가 되므로 m의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하고 2m이 마이너스 6이므로 마이너스 6과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의 a 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다항식 b도 인수분해를 해본다면은 인수분해 하기 전에 치환을 해야겠습니다. 라지 x 곱하기 라지 x 마이너스 5 플러스 b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건 역시 라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습니다. 그럼 이 식은 라지 x 플러스 2 곱하기 라지 x 플러스 n의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식을 전개하면은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의 라지 x 플러스 2n이 됩니다.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하고 같다고 했을 때 n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4인데 이것이 b랑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4가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1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1차식이 곱해진 형태인데 공통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8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씩 먼저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8이 더해진 것이겠죠. 공통 부분인 x제곱 플러스 5x를 라지 a로 치환한다면은 이 식은 라지 a 플러스 4 곱하기 라지 a 플러스 6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식을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 식은 a 플러스 8 곱하기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라지 a는 치환을 하면서 빌려온 식이므로 다시 돌려준다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있고 항이 5개 이상인 식이죠. 이 경우에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수가 전부 같으므로 A를 기준으로 나눠볼까요? 먼저 A가 있는 항은 BC B C 플러스 1 곱하기 A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나머지 항들은 상수항 취급합니다. 상수항을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BC B C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묶어봤더니 전체식의 공통부분이 생기므로 전체식을 인수분해 한다면은 A-1 곱하기 BC B C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가로 안의 식을 두 개씩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먼저 A-1 곱하기 이 가로 안의 식은 B로 묶었을 때 C-1, 마이너스 1로 묶었을 때 C-1이 됩니다. 중괄호 안의 식을 다시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A-1이 있고 여기서는 B-1 곱하기 C-1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102의 제곱 마이너스 98의 제곱이 800과 같다는 것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수분해 공식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2의 제곱 마이너스 98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므로 합차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02 플러스 98 곱하기 102 마이너스 98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102하고 98을 더하면 200이 되고 102에서 98을 빼게 되면은 4가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80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과정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합차로 바꾼 것입니다. 합차 공식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x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하고 y를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하기 전에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항이 4개 있으므로 두 개 묶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4x 마이너스 4y는 4로 묶게 되면은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전체식을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x 마이너스 y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먼저 x 마이너스 y를 구해본다면 2 플러스 루트 3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 값은 2 루트 3이 됩니다. x 플러스 y는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은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y는 2 루트 3이 되고 x 플러스 y는 4가 되므로 4를 더하면 8이 됩니다. 그럼 그 계산 결과는 16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잔디밭 둘레에 폭이 4m로 일정하고 그 넓이가 144파이 제곱미터인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산책로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구할 수 있겠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산책로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파이 곱하기 A의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B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럼 파이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144파이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A에서 산책로의 폭 4를 빼게 되면은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B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B는 4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산책로의 넓이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파이를 곱했으므로 A 플러스 B 곱하기 A-B의 파이를 곱한 것이 144파이와 같다. A 플러스 B의 4파이를 곱한 것이 144파이와 같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양변을 4파이로 나누게 되면은 36과 같다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A-B가 4이고 A 플러스 B가 36이므로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2A는 40과 같으므로 A 값은 2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B의 값은 1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책로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작은 원 16에서 2를 더한 것이 되므로 18이 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고 파이를 곱해야 하므로 그 둘레의 길이는 36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